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뻥튀기 전략 허장성세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허세를 부린다. 이런 뜻으로 보통 우리는 허장성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역사 속에서 그리고 고사성어가 유래된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장성세는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대적했을 때 썼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협상술을 가르칠 때 중국의 비즈니스맨들이 협상 초반에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허장성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의 규모가 작지만 상대가 인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큰 회사라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허장성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 주인공 중에 하나인 장비가 썼던 전략입니다. 장비는 유비의 의형제로 성격이 괄괄하고 아주 용맹한 장수로 알려져 있지만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주에서 유비가 조조 대군에 의해서 쫓겨나가서 결국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양 장판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판파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고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장판교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움직임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조조군이 바로 추격해 들어왔는데요. 이때 유비가 불과 20기의 기병을 장비에게 주면서 후방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수만 명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20기를 갖고 막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장비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장판교 상에 두 눈을 부릅뜨고 말을 타고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조조군을 향해서 한번 붙으려면 붙어라! 이렇게 호령을 쳤는데요. 사실 조조대군이 장비의 후면을 보니까 엄청나게 먼지가 일어나면서 말울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군이 뒤에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장비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조조대군은 일단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아주 여유있게 퇴각을 시킨 뒤에 돌아왔는데 그 뒤에는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장비가 퇴각하면서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계책이 발각이 났고 결국 조조대군이 물밀듯이 이제 쳐도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장비가 썼던 계책이 바로 허장성세 전략입니다. 그는 20기의 기병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울음소리를 크게 내도록 했고 많은 먼지를 일으키게 해서 마치 자기 뒤에 수만의 대군이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조조군은 결국 속고 말았는데요. 작은 20기의 병력으로 수만 대군을 어쨌건 잠시라도 물리쳤던 그 전략이 바로 허장성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정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정사 속에서도 그러면 허장성세 전략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 때 강국, 그러면 진과 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진은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춘추 5패 중에 첫 손꼽히는 진문공의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나중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진나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문공을 도와서 폐업을 이뤘던 유명한 명장이 바로 선진인데요. 이 선진이 썼던 전법 중에 하나가 허장성세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성복이라는 곳에서 대전을 벌이게 되고 진나라의 명장, 선진이 이끄는 대군이 초나라 대군을 섬멸하면서 진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성복의 전쟁 바로 전에 벌어졌던 것이 진나라의 위나라 침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는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할 때의 위나라가 아니고 당시 춘추시대 때 작은 소국인 진나라 옆에 있었던 위나라입니다. 이 위나라의 오록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선진이 썼던 전법이 아주 전형적인 허장성세였습니다. 그가 끌고 간 병력은 물론 많았지만 수십만 대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록성을 포기한 뒤에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온 산에 진나라의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위나라의 백성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나라가 강국이고 강군인데 수십만 대군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록성에 있는 병사들과 백성들은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전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성주가 뜯어말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주도 결국 도망을 가게 됐고 선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록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허장성세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데요. 수많은 깃발을 꽂아서 마치 수십만 대군이 온 것처럼 꾸몄던 것. 이게 바로 허장성세입니다.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 서한시대 때 서한은 끊임없이 흉노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유명한 한무제의 아버지인 경제 때도 흉노와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명장이 바로 이광인데요. 이 이광 장군이 흉노와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경제가 위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냅니다. 위문 사절로 왔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13명 정도의 부하를 이끌고 이 사신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흉노병 3명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3명과 3명이니까 당연히 흉노병을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흉노병들은 워낙 활을 잘 쐈기 때문에 비록 보병이었지만 13명 중에 12명을 다 쏴서 죽였고 사신은 화살을 맞은 채 겨우 돌아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이광장군은 바로 20기의 기병으로 이 3명을 추격해 들어갔습니다. 사실 흉노들은 걸음걸이도 워낙 빨랐기 때문에 기병으로 쫓아오는 것도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건 이 3명을 잡아서 죽였는데요. 돌아오려고 고개에 올라선 순간 이광장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거의 1000여 명이 되는 흉노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광이 아무리 명장이지만 20기의 병력으로 1000여 명과 대항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광 밑에 있던 기병들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광은 그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전부 말에서 내려라. 아니 말 타고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말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의아해하면서도 내렸습니다. 이광의 부장이 이광 장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군, 지금 저희가 말 타고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내리라는 것은 무슨 명령입니까? 이광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을 가더라도 우리는 죽게 돼 있다. 저들의 기마병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수백 기가 우리를 포위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거라. 그래서 전부 내리니까 갑옷도 벗고 군화도 벗고 무기도 다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로 앞에 1000여 명의 적군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쉬라는 명령을 받은 사병들은 의아해했지만 이광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편하게 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갑옷을 벗고 이 군화를 벗고는 아주 편한 자세로 쉬었습니다. 흉노병에 척후병이 있었겠죠. 척후병들이 와서 보니까 한나라에 그 유명한 이광 장군이 있는데 아니 20기밖에 없는데 전부 이렇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흉노의 대장은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광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20기 정도만 끌고 와서 그것도 전쟁태세를 갖추지 않고 저렇게 쉬고 있는 것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면 바로 뒤에서 또는 옆에서 병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포위하려는 작전인 것 같다. 그러니 섣불리 공격하지 말거라. 분명히 뒤에 대군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밤새 지켜보자. 그래서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흉노병이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척후병을 보내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광 장군은 이 모닥불까지 펴가면서 아주 신나게 부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흉노의 대장은 틀림없다. 저거는 뒤에 수많은 한나라 군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무렵에 전부 철수를 합니다. 해가 떠오르자 이광은 흉노병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갑옷을 입게 하고 아주 안전하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 그대로 허장성세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병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병력과 싸울 때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허장성세입니다. 우리도 너희 못지않게 엄청난 대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서 허장성세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전략가 중에 전략가로 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도 삼국지 연의에 보면 이런 허장성세 전법을 써서 사마이를 물리쳤던 적도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사마이와 대결을 할 때에 여러 번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퇴각을 할 때 성 안에 수많은 깃발을 꽂게 해서 마치 그 성 안에 엄청난 병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던 이 전략도 삼국지 연의에서는 공성계라고 나오지만 사실상 허장성세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원래의 뜻과 달리 뻥튀기 전략 또는 허세를 부린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자성어 허장성세를 통해서 중국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